626번. 안녕. 자, 요 문제가 A의 부호가 안 써 있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데 A의 부호가 안 써 있어. 그럼 모르지. 자,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야. 네, 그렇죠. 모든 경우가 더 정확한 표현이네.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가 맞아. 세 가지면 세 개 다 풀어야 돼. 네 가지면 네 개 다 풀어야 돼. 모든 경우를 다 풀어야 돼. 자, 일단 이 식을 이차함수인데 뭐 5탄가? y는 이 빠졌네. y는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지. y는 a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b. 선생님 계산 틀리나 잘 봐. 여러분 풀어봤을 거야. 자, 그럼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고 요 꼭지점이 4, 네, 4,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은 4보다 어느 쪽에 있어? 당연히 왼쪽에 있고 1도 왼쪽에 있지. 둘 다 왼쪽에 있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왼쪽, x는 1도 왼쪽.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1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크기 순서상.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래프가 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야 돼. 그럼 꼭지점이 안 들어가. 우리 꼭지점이 안 들어간 거 거의 본 적 없었지. 지금 꼭지점이 없는 그래프야. 요만큼만 자를 거야. 자, 그럼 얘는 1이니까 여기는 1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가 될 거야. 자, 이제 y 값을 계산해야지. y 값은 x에다 1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니? b 빼기 7a b 빼기 7a.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찾아. 그러면 9a 플러스 b, b 플러스 9a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최대값은 b 플러스 9a, 최소값은 b 빼기 7a인데 b 플러스 9a가 8이 돼야 돼. 최대값 8이라고 써있어. 최소값은 b 빼기 7a가 나왔는데 2라고 써있어. 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지. 문자두기식 두 개, 위에 4대를 빼니까 16a는 6이 돼서 a는 8분의 3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답이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고 조건과 결과가 만족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 겹치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돼. 0보다 크다 그랬는데 8분의 3이 나왔어. 어때? 괜찮지?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답을 하나 찾은 거야. A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B는 A에다 8분의 3을 아무데나 넣으면 되겠지. 자, 넣어서 계산하시고. 계산 틀린 거 있니 혹시? 요즘? 계산 이상한 거 있어? 모르겠어?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16a인가? 제곱이 아니고? 이렇게? 근데 맞아. 근데 여기는 꼭지점이 안 들어가서 답에는 영향이 없긴 하지 지금. 요 부분 계산이 맞나?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 자, 또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이 x는 4야. 이번에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이고 1은 조금 더 오른쪽이긴 하지만 4보다는 왼쪽이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버려.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최소,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잖아. 자, 1일 때가 가장 위에 있어. 최대. 1을 식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아까 1을 넣은 게 똑같을 거야. 식이 똑같으니까. b 빼기 7a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도 똑같을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9a. 그러면 최대가 8이고 최소가 2니까 이번에는 b 빼기 7a가 8이고 b 플러스 9a가 2가 돼서 빼야지. 여기 마이너스 16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3. 답이 왜 둘 다 나오지? 얘도 지금 a가 음수일 때 음수 나왔네? 그럼 좀 이상한데? a가 8분의 3, b가 8분의 3을 집어넣어. 여기다 넣을까? b는 8분의 21 더하기 2
37? 맞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면 2 더하기 8분의 22는 8 A는 8분의 64에서 21을 빼니까 43 A는 8분의 44 그럼 두 개 더하면 8분의 40이니까 5가 나와 두 개 더하면 5가 나오네.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선생님은 답이 왜 두 개가 나오지 이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답이 똑같이 나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 모두 답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좀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봐야 돼. 구성을. 자, 근데 A와 B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답을 몇 번 썼어야 돼? 9번 썼어야 돼. 특히 서술형에서 A의 부호가 없는데 그냥 양수인 것만 하나 달랑 푸는 사람은 당연히 절반 풀었으니까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게 또 무서운 부분이야. 오히려 객관식이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이 모르시겠지만 서술형이 더 무섭고 항상 서술형으로 푼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A의 부호를 모르니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야. 이게 개념이었어. 모든 경우를 다 풀어야 된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자, 그 다음 226번 했고 7번으로 갈까? 227번. fx는 0에 두 근은 마 3과 5이다. 지금 두 근이 나와 있네. 방정식의 두 근. 그러면 두 근이 나와 있으면 우리 식 세우는 법이 있었어. 2차 식 세우는 법. fx는 식을 어떻게 세울까? 근이 마 3이면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 형태.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근이 5면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더 인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나면 안 돼. 여기는 비어있는 부분은 물음표인 상태인 거야. 자, 그런데 fx가 몇 차라고 써있어? 2차라고 써있지? 그럼 이 괄호를 이미 2차지. 그럼 괄호가 필요 없나? 이미 2차면 어떻게 써야 돼? 괄호를 그냥 A라고 써야 돼. A라고 써야 돼. 자, 여기 2차 항의계수 A가 꼭 있어야 돼. 이 A가 사라지면 안 돼. 애들 인수만 쓰고 A를 빼먹는 친구들이 많은데 반드시 A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 X가 6부터 8까지 2차 함수의 최대값은 66이다 라고 돼 있지. 최대치수 나왔네? 최대치수 나왔으니까 뭐 만들어야 돼?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개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미 묶여져 있어. 그럼 요 안에다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돼. 그럼 완전 제곱이 바로 만들어지지. 그러면 a x 빼기 1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는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마이너스 16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6은 이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이고 남은 애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지. 밖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16과 a를 곱해서 마이너스 16a가 되는 거지. 하율아, 왜 안 듣고 또 보여?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a의 부호는 이번에도 알아 몰라. 또 모르네. 또 나왔지. a의 부호를 모르는 게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모르면 모든 경우를 다 풀어야 돼. a가 어떨 때?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어떨 때? 음수일 때. 두 개를 다 모든 경우를 다 풀어야 돼. 두 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자, 그럼 아래로 볼로 그리시고 1, 2 축이니까 1콤마가 꼭지점이니까 축은 x는 1이지. 근데 구간이 6부터 8까지. 그럼 6부터 8까지면 어느 쪽에 있어? 둘 다
오른쪽에 있지. x는 6과 x는 8은 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빨간색부터 빨간색까지.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려야 돼. 그래프는 요만큼만 남은 거야. 요만큼. 그럼 이 부분만 집중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니까 x에다 8을 넣었을 때가 최대고 6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야. 자, 이제 최대 치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x에다 8을 넣어야 y가 나오겠지. x에다 8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데다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다 넣을까? 11, 3, 33에 자, 최소값은 6을 넣으면 되긴 한데 최소는 안 물어봤네. 그냥 최대값이 66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만 찾을게. 필요한 것만. 따라서 얘가 66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다. 그럼 조건에 맞니? 어디 갔어? 0보다 클 때. 이거 마지막에 꼭 체크해. 0보다 클 때인데 음수 나오면 답이 아닌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0보다 크다고 해놓고는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는 답을 버려야 돼. 답이 아니니까. 자, 지금은 답으로 인정이 돼. 그래서 a는 2야. 자, 일단 여기 답이 나왔고 a에다 2를 집어넣을 겁니다. 2를 집어넣고 식을 새로 쓴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뭐야? f 마사지. f 마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계산을 끝내면 되겠지. 자, 근데 끝난 게 아니라 a가 음수일 때 우리는 아직 안 풀었지. 여기도 풀어봐야지. 이번에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일 것이다.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역시 축을 표현하면 꼭지점이 1,니까 축은 x는 1이다. 그런데 구간은 6부터 8까지라고 써 있으니까 6은 1보다 크니까 오른쪽, 8은 더 크니까 더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에 두 개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래프는 요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 필요가 없지.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야 잘 보입니다. 문제가. 그럼 눈에 딱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6일 때 여기가 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가 최소일 때 8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최대값만 나와 있으니까 6만 넣을게. 6을 여기다 넣을게.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새로 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한 2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A였거든. A 값을 또 두 번 구하는 거니까 다시 A로 돌려놔야 돼. 다 푼 걸 돌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 좀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6 대입하니까 9, 1, 9A가 나와. 여기는 9A. 근데 9A가 최대값이 얼마다? 66이다. 라고 문제다 써 있잖아. 그럼 A는 얼마야? 9분의 66이 되지. 뭐 약분이 되긴 한데 답으로 인정이 되니 안 되니? A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양수 나왔으니까 답이 아닌 거야. 서술형이면 다 보여줘야 정답이야. 답이 아닌 것도 보여줘야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등부에서는 경우 나누기가 생각보다 흔하게 출제가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자, F 마사는 아까 구해놨으니까 거기 대답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2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흐립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속으로.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는 4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네. x는 4에 대해 대칭이다. 이게 무슨 정보를 담고 있지? 이게 뭔 말일까? x는 4에 대해 대칭이다? 그렇지. 이건 뭐다? 2차 함수의 축이다. 그렇다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아래 볼록이지. 아래 볼록이고 축과 꼭지점의 좌표가 거의 같은 개념이지. 축이 x는 4면 꼭지점은 몇 콤마야? 4콤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어. 중3 때 배운 거야.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x는 상수랑 똑같은 값이야. 항상. 자, 그런데
y 값은 몰라. x 값만 알고 있는 상태야. 따라서 모를 때는 문자로 써줘. p, q라고 할 때 4,q로 쓴 거야.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식을 가지고 꼭지점을 찾을 거냐? 그러면 우리 꼭지점을 찾으려면 이 식을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지. 자,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ax 2차항으로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반의 제곱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럼 안 쓴 거 b는 아직 안 썼으니까 이렇게 쓰고 앞에서부터 3개가 완전 제곱이지. 자, 따라서 x 빼기 2분의 a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자, 이렇게 2차 함수 만들었고 꼭지점 뭐겠니? 이 꼭지점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꼭지점 내가 구한 거랑 문제에서 나와 있는 꼭지점이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는 x값과 여기는 x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a는 얼마야? 8이 되지. a 값은 8이라고 해결이 됐어. 그런데 a가 8이라고 해도 b하고 q는 아직 해결이 안 돼. 굳이 쓸까? q는 여기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b.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b랑 q는 아직 해결이 안 돼. a는 확실히 구했어.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이 7이다 그랬어. 그럼 0부터 5까지 여기가 지금 x는 4니까 0은 왼쪽, 5는 오른쪽이야. 그런데 0은 얼마 차이나? 4 차이 나지. 4칸 차이 나는데 x는 5는 한 칸 차이 나니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선생님이 칸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래. 가깝고 먼 걸 보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왼쪽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왼쪽이 더 최대값이다. 여기가 최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최소는 어디야? 꼭지점이지. 최소는 여기가 꼭지점. 제일 아래 지점이니까. 최소야. 그럼 최대값은 x는 0이니까 0 집어넣어서 찾아. b, 0, b. 최소값은 여기 써있어. q라고 써있어. 물론 이것도 q야. 똑같은 개념이야. q 마이너스 16 플러스 b. 이거 다 같은 거지. 다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최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b가 얼마다? 7이다. 그러면 a값 아까 구했고 b값 지금 구했으니까 a, b 다 구한 거지. 자, 대칭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게 대칭축이다. 대칭축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오케이. 이 정도 설명하고 자, 최대시소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최대 최소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적으로 만들어서 꼭지점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발의 제곱이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마지막 얘는 필요 없으니까 곱해. 그럼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은 1,1인데 여기가 축 x는 1이다. 자, 구간은 마3부터 2까지. 2는 한 칸 차이 나니까 가까이 있을 거고 마3은 4칸 차이나 1이라. 그죠? 따라서 왼쪽 멀리 그려야 돼. 마3은. 얘네들은 4칸, 얘네들은 한 칸 차이 나니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을 거고 이제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지점 여기 얼마? 1.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 여기. 그럼 x에다 마3을 집어넣어서 최소를 찾자. 마3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5. 오케이. 최소값이 서로 같다? 오케이. 최소값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5 나왔네 지금.
최소값이 서로 같다 그랬는데 최소값 찾은 게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해놓을게. 또는 써볼까 그냥? 최소는 마이너스 15. 자 이번에는 요 2차 함수 또 풀어야 돼. 또 최소값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제곱 연습을 무지하게 해야 되는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4x 묶을 게 없으니까 바로 반의 제곱 마이너스 k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인데 여기 축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자 그런데 범위가 마3부터 2까지야. 마3은 얘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그리고 한 칸 차이나 그 다음에 2는 얘보다 큰데 멀리 있어야 돼. 4칸 차이 나니까. 자, 칸의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 칸막이 기준이지 마3부터 2까지 그러면 양쪽은 필요가 없다. 그럼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네. 최대값은 2 집어넣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야. 여기 아니고 여기야. 제일 아래에 있는 지점 꼭지점. 그럼 최소값은 이미 내가 구해놨어. 이거지. 꼭지점. 이 최소값이 나왔는데 두 최소값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 아까 찾은 게 얼마였어? 마이너스 15였지.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얘랑 마이너스 15랑 같다 하니까 해결이 된 거지. 최대 최소는 무조건 완전 제곱해서 꼭지점을 찍고 푸는 거다. 위아래를 푸는 거다. 그래서 큰 개념이 제일 중요해. 자, 이 문제를 처음 겪으면 뭔 말인가 싶어. 한번 이거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선생님이 이 문제 처음 읽었을 때 좀 둥절한 느낌이 있었어. 일단 시작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 fx가 저렇게 써 있는데 최소값을 뭐야 이거? gm이라 하자. gm 자동차? 자 미안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fx 그러면 아무 영혼 없이 그냥 fx는 fx야. 이러고 있단 말이지. fx는 함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리고 f는 함수의 이름이야. 함수의 이름. 그리고 x는 변수야. 변하는 수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x가 1일 때 y가 나오는 거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x가 2일 때 y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gm은 뭐야? 여기서 g는 또 함수야. 근데 이름이 왜 달라? f랑 다르다는 뜻이야. fx 말고요. gx라는 함수가 또 새로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얘 여기 안에 뭐라고 써있어? m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이 m이 변수인 거야. 그래서 m이 변수여도 돼요? 왜 안 되겠어?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거야.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돼. 잘 봐. f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럼 fa는 뭐야? 2a 플러스 1. 알파벳만 a로 바뀐 거야. 이게 다른 함수야? 이거 같은 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 개념적으로. 그럼 fm은 뭐야? 이 m 플러스 1이야. 괄호 안에 문자가 변수인 거고 걔가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걔만 이름이 바뀐 거지 개념이 달라질 이유는 없는 거야. 따라서 gm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는 거야. g는 f랑 다르다. 이름이 다르잖아. f는 아니고 다른 함수야 라는 뜻이야.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얘는 x값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m값에 따라 달라져. m에다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함수야. m이 변수야 라는 뜻일 뿐이야. 자, 일단 이런 새로운 표현 gm이라는 꼭 gm이 아닐 gm 필요도 없어. 뭐 fx, gx 알파벳 순서잖아. a, b, c, d, e, f, g. 그다음 hx도 가능해. 이런 것도 다 가능해. 뭐 px도 가능해. 그다음에 pk도 가능해. 변수가 k가 되는 거지. 얼마든지 알파벳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함수야 라고 받아들여.
함수. 자, 어쨌든 간에 최소값이 좀 못생겼지만 우리한테 좀 어색하지만 저렇게 생긴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줄 알지? 그렇지? 그 최소값을 GM이라 하자. 최소값과 GM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최소값이 GM이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GM이라 하자. 최소값과 GM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 이 최소 어떻게 구해? 완전 제곱하면 되잖아. 자, fx는 x제곱 빼기 2mx. 이 차항으로 묶어야 되는데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러면 x 빼기 m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0.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이 m,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0인데 최소 어디 있어?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여기 없습니다. 문제 x의 범위가 없지. 그럼 그래프 전체인 거야. 최소 어디야? 꼭지점이지. 최소값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얘가 바로 뭐야? 최소값이.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GM이라 하자. 따라서 GM이 얘야. 최소값을 GM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따라서 GM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야? GM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해법이야. 여기까지 푼 거야. 자, 그런데 G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 m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야. 지금 보면 얘가 m이 변수야. 우리는 x가 익숙하잖아.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0 이렇게 써볼까? 실제로 이렇게 쓰라는 뜻은 아니야. 알파벳을 m을 x로 굳이 바꾸지는 마. 이건 개념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보면 덜 어색하지. 그치? fx가 gx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 하지만 출제자는 gm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얘처럼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랑 거의 똑같잖아. 그치? 알파벳만 m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m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그 얘기는 gx의 입장에서는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새로운 최대 치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저 짧은 두세 줄 안에 두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둥절했던 기억이 나. 되게 함축적인 느낌이 나지. 자, 이제 이 녀석의 최대 치수를 찾기 위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m을 x인 것처럼 다뤄주면 돼. 변수가 m인 것 뿐이니까. 자, 따라서 최대 치수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계속 완전 제곱 만들어야 돼. 이 창이 계속 묶으세요. 똑같이 가. 상수항은 들어오지 마. 맨날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반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을 더하고 2의 제곱 빼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마십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그럼 그래프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꼭지점은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니까 축은 x는이 아닙니다. 왠지 x는 써야 될 것 같잖아. 지금 m은이야. m으로 바뀐 거야. 모든 게 m이야 그냥. 그 다음에 m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0은 어디 있어? 2보다 왼쪽 몇 칸? 2칸. 여기는 2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3은 오른쪽. 근데 몇 칸? 1칸. 얘는 1칸 정도 차이 나게 좁게 해줘야지. 그래야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최소. 얘보다 얘가 더 내려온 이유는 뭐다? 머니까. 2칸이니까 더 내려온 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칸의 개념. 자, 그래서 최대값은 이미 써있어. 마이너스 6. 최소값은 안 써있어. 내가 구해. m이 0일 때야. 그래? 0 집어넣어? 나 여기 넣을래? 마시. 왜냐면 는 같은 식이잖아. 이런 것도 센스입니다. 여기다 넣으면 또 계산해야 돼. 여기다 넣으면 바로 마십이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값 찾았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0이 최대 치수니까 합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자, 이렇게
최소값을 GM이라 할 때 다시 그 GM의 최대치수. 최소값이 GM인데 다시 그 최소값의 최대치수를 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최소를 구하고 그 최소의 최대치수라니. 말이야. 해석이 좀 어렵지만 최소값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인데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긴 한데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푸는 순서를 기억하면 돼.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문제는. 자, 이번에는 필기 없이 편하게 읽기. 두 번째는 항상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A라 하자. 이번에는 GA네. GM 아니고 GA로 바뀌었어. 변수가 A인 거지. 어쨌든 최소값이 GA니까 최소값을 구한 게 GA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얘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갈게. 플러스 반. 반이 2A다. 2A. 그쵸? 새로 쓸게 그냥. Y는 X제곱 빼기 4AX 플러스 반 2A의 제곱이요. 반의 제곱. 여기서 괄호 안 치는 사람들 엄청 많아. 괄호 안 치면 다 틀린 거야.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은 그대로 쓴 거야. 뒤에 있는 거. 그러면 앞에서부터 완전 제곱이니까 X 빼기 2A의 완전 제곱이고 이렇게 3개. 이제 남은 거 다 계산. 이거 마이너스 4A 제곱이지. 자, 이번엔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지. 꼭지점이 여기인데 얘가 2a,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0인데 최소값을 GA라고 했으면 최소가 여기니까 이게 GA인 거지. 이게. 자, 따라서 GA는 뭐야?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이다. 최소값을 구했다. GA를 구했다. 이게 첫째 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A 값이 변할 때 GA의 최대 최소. 얘가 GA인데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또 완전죠. 다시 출발. 두 번째 문제가 될 거야. 최소값이 GA라고 해서 GA를 찾았는데 GA의 최대 최소. 다시 완전적으로 출발해야 돼. 자, 따라서 2차 항에 계속 마사로 묶어. 그럼 이제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반의 제곱 더 빼고 앞에서부터 3개가 완전 제곱. 계속 반복이야. A 빼기 1의 완전 제곱. 얘는 곱해야 돼. 마사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0, 14. 자, 이제 GA. 이 식이 지금 GA야. 이 식의 이름이 여기 GA는 계속해서 GA를 풀고 있는 거 우리는. 자, 이번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은 1,14. 그럼 축이 A는 1이야. X는 1이 아니고 변수가 A니까. 그런데 A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얘 왼쪽이 돼. 몇 칸 차이나? 몇 칸? 2칸. 여기에 2칸 차이나. 그 다음에 4까지인데 4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몇 칸 차이나? 3칸. 따라서 여기서 3칸 정도를 그려줘야 돼. 그래야 얘는 4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칸을 따져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래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누가 높고 낮은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칸의 개수다. 자, 그럼 최대는 어디야? 지우개를 좀 지워야지. 이렇게 지워야지. 여기 필요 없고. 그럼 최대는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최대값 여기 써 있어. 최소는 여기 안 써 있어. A는 4니까 4,야. A에다 4 집어넣어. 여기다 4 넣어도 되고 여기다 4 넣어도 돼. 난 이번에 밑에다 4 넣을게. 그때 나는 골라서 푸는 편이야. 그래서 등호가 중요해.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4를 집어넣으니까 9 마이너스 4 9 36 마이너스 36 더하기 14 마이너스 22.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다 구했고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끝났지. 자, 일부러 두 번 보여드렸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두 문제 같은 느낌이야. 두 문제. 최대 최소만 계속 할 건데 또 당분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올 텐데 한 주제가 한 타임이 끝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저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유형이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고 대신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건 좋은데 유형이 그 안에 많다는 뜻이야. 그 중에 뭐가 다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연습해야 돼? 다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숙제를 하고. 자, 얘는 또 어떤 내용이냐? x 플러스 y는 3이라고 써있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범위가 써있고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빼기 스몰 m, 최대 빼기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지. 자, 이것도 신유형이야. 지금까지 푼 거랑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푼 건 y는 하고 fx가 나왔을 때 상황이었어. 근데 이 문제는 fx가 없어 지금. fx가 없어. 자, 우리는 원래 fx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게 개념인데 여기는 fx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최대 최소를 구하래? 누구의?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 식을 fx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원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였는데 얘는 fx란 말이 없고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식 전체를 fx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색한 게 뭐야? 우리는 y랑 fx가 서로 어때? 똑같다고 알고 있지. 이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 여기 지금 함수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함수라고 안 써있지. 함수라고 안 써있으면 y는 fx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함수라고 써있어요. y는 fx야. 따라서 이 문제는 y가 fx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문자 y야. 그 fx의 y가 아니라 그냥 x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y 쓴 것뿐이야. 자, 근데 우리는 문자가 두 개 있는 걸 푼 적이 없거든. 변수는 오로지 하나야.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그치? 주인공의 개념은 한 명이잖아. 물론 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그 중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또 한 명이야. 남자 중심이냐 여자 중심이냐 결정이 되거든. 특정 배우고. 그것처럼 수학 문제도 변수는 딱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녀석의 최대수 소리가 얘를 fx라고 우리가 놓는 거야. 안 써 있어. 우리가 놓는 거야. 얘를 fx라고 하는데 이 y는 뭐야? x만 있어야 돼. 주인공은 하나야. 이게 함수 이름. 그 다음 얘가 변수. 이미 주인공은 정해져 있어. x요. 아까 gm이라고 써있으면 변수는 m이었지. m이 주인공. ga라고 써있으면 변수는 a가 주인공. 이렇게 주인공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얘를 fx라고 했으니까 x가 주인공이어야 되거든. 근데 저기 y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식이 하나 더 있는 거야. y를 없앨 수가 있지. 어떻게 없애? y를 없애고 싶으면 내가 뭐는 하고 정리해? y는. 자, 여러분 y를 없애고 싶으면 y는으로 정리해. y를 없앤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y가 사라지잖아. a를 없애고 싶어? 그럼 a는 하고 정리해. 그 다음에 걔를 a 자리에 넣으면 돼. 내가 없애고 싶은 문자를 는 하고 정리하면 그 문자를 없앨 수가 있어. 대입법을 이용해서.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쓸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제곱 더하기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면 y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뭐가 이 문제가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이 식 전체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됐어. 익숙한 식이 나왔어. 몇 차식이 나왔어. 그럼 이걸 그냥 fx라고 해도 돼. 처음부터 이 식을 fx라고 정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풀었던 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지. 자, 최대 최소니까 뭐 해야 돼? 완전 제곱해야 돼. 따라서 3으로 묶어야 돼. 딱 한 줄 생략했다. 쌤 지금 완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략하지 말고 천천히 푸세요. 선생님처럼 생략해도 안 틀릴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다 쓰세요. 자, 그래서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이고 1,6이야. 여기가 x는 1이야. 그런데 범위가 있어. 범위가 없는 문제는 이 전체야. 범위가 없는 문제는 그래프 전체. 근데 범위가 있는 문제는 그래프를 잘라야 돼. 아까 계속 지웠지, 지우개로. 자, 범위 있어 없어? 있어. x 0 이상, y 0 이상. 그럼 x가 0 이상이니까 x는 0은 왼쪽에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0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양쪽 범위가 있었지. 근데 한쪽만 써있고 이쪽에는 없는 상태야 지금. 안 써있어. 실제로 없는 문제도 있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그려지는 그래프도 존재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 x가 0 이상이다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서 안 잘라지. 그럼 최대는 없는 거야. 초록색 그래프. 최소는 여기 최소지. 가장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범위가 있어. 숨어 있어. 그래서 어려워. 이 물음표가 나와 있어. 근데 안 보여주고 숨겨놨어. 어디에 있냐? 수학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쓸데없는 조건을 준다 안 준다? 출제자들 안 준다. 내가 지금 이 문제 전체에 딱 두 줄인데 안 쓴 게 하나 있어. 뭐게? 안 쓴 거 있어. 조건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뭐 안 썼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 이거 써먹었어? y라서 안 써먹었지. 여기 y가 없거든. x밖에 없거든. 그럼 못 써먹잖아. 아니? 자, 우리 아까 y 있었는데 없어졌지. 맞아? 어딨어? y는으로 정리했으니까 없어진 거잖아.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야. 이 식을 정리하는 거야. y를 없애려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얘를 y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y가 없어진 거거든.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할 때는 y를 없앨 때는 모든 y에 다 넣었어야 돼. 여기도 넣었어야 돼. 여기도 넣었어야 돼.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y, 여기도 y 두 군데 있잖아. 두 군데 다 넣어야 돼. 모든 y에 다 넣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는 마삼보다 크거 나왔다. x는 3보다 크거 나왔다. x의 범위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야. 3보다 작거 나왔다니까 여기가 채워지는 거야. 이 범위가 x의 범위로 변신했어. 자, 그래서 y를 사라지게 할 때는 모든 y에 다 대입한다는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x가 0부터 3까지니까 x는 0은 내가 그려놨어. 왼쪽으로 한 칸, x는 3은 오른쪽으로 두 칸이야. 여기는 한 칸, 여기는 두 칸이야. 따라서 더 위에 있어. 여기 더 아래에 있고. 그래프는 요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지우개를 지우니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최대 최소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3일 때야. 3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여기 넣어도 돼? 여기 넣어도 돼? 여기 더 빠르겠다. 12 더하기 6.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1일 때고 이거 내가 안 썼네. 1,6을 아까 찾았는데 최소값은 6 이미 구해놓은 상태야. 또 6을 넣을 필요 없겠지. 우리 꼭지점을 찾았으니까. 자, 이 문제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갈게. 좀 단순하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 자, 물어보는 게 뭔지 일단 보자. 뭐? 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지. 이 식의 최대 최소야. 이 식. 그럼 이 식을 보니까 문자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우리는 문자 두 가지의 최대 치수를 푼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문자 한 가지에 대한 최대 치수였어. x로 제일 많이 풀었고 오늘은 m으로 하는 것도 풀었고 a로 하는 것도 아까 풀어봤어. 알파벳은 바뀔 수 있어. 어쨌든 문자는 한 가지인데 얘는 두 가지잖아. 한 가지야. 왜? 식이 써 있잖아. 이렇게 식이 하나 써 있으면 문자를 없앨 수가 있지. 누구 없앨 거야? y는으로 정리.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지.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대입하니까 y가 사라진다. 자, 그런데 y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으니까 다 대입한 거야. 다 대입한 거야. 그럼 얘부터 계산할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얘는 2x제곱 플러스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해. 이걸 계산한 게 여기 있지. 그랬더니 몇 차식처럼 보여? 2차 함수처럼 보이지.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는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 해야지. 물론 좌변이 지금 25도네. 2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게 문제거든. 요건데 선생님이 얘를 그냥 fx라고 내가 그냥 이름을 같이 지은 거야. 우리는 맨날 익숙한 게 fx는 하고 풀던 게 익숙하니까 얘를 fx라고 써버렸는데 굳이 fx라는 표현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냥 이 녀석의 최대 치수를 찾기 위해서 완전 조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처럼 풀면 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좀 어렵지? 한 번 더 할까? 얘는 더 쉽네 오히려. 얘가 더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방금 푼 거랑 비슷하고 더 쉬운 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x 플러스 y가 3일 때 2x 빼기 y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도 이 식의 최대값 구하래. 이 식이 문자를 보니까 x도 있고 y도 있지. 자, 우리는 문자 두 개에 들어있는 최대 치수를 푼 적이 없다. 따라서 두 가지가 아니겠지? 그래서 앞에 식이 하나 있다. x를 없애도 되고 y를 없애도 돼. 근데 우리는 x를 없애는 것보다는 y를 없애는 게 익숙하니까 y를 없앨게. y는 3 빼기 x다. 그럼 얘를 y 자리에 다 대입하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아까는 두 군데였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 그게 더 쉬운 문제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2x 빼기 3 빼기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야. 정리한 거야. 한 줄 생략했어.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2차 함수처럼 생겼지? 그럼 2차 함수처럼 풀면 돼.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을 풀게 되죠. 그게 시나리오야. 따라서 요 두 개만 2차항의 개수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사의 제곱이고 플러스 16 빼기 9니까 7이 나오는 거야. 그럼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은 4,7이야. 자, 꼭지점은 4,7. 이제 구간이 있나? 범위가 있어 없어 이번에? 없으니까 그래프 전체. 이번에 안 잘라.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야? 최소는 없다. 그렇지, 없다가 정답이지. 계속 내려가니까 자르지 않았으니까 물어보는 게 최대값밖에 못 물어보지 않아요. 답지 없다라고 쓴 적 없잖아, 그렇지? 답이 없다라고 쓴 적 없잖아, 우리 기억에. 그럼 없는 건 안 물어봐, 수학의 특징이. 물론 이제 진짜로 그걸 체크하려면 뭐 이렇게 하겠지.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오 라고 써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물어봐. 웬만하면 채점하기 힘들잖아. 숫자로 나오게끔 출제를 하신다. 자, 여기까지 식으로 하는 문제 끝났고 그 다음은 문장제 문제인데, 자, 문장제는 다음 시간에 할 계획이야. 일단 238번까지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안 많아.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 오늘. 최대 최소.
함수 막 fx, gx, gm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색해. 자, 열심히 풀고 질문하세요.